예,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 중에서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사진, 즉 비뚤어진 사진을 손가락 안으로 바르게 수직 수평에 맞게 고치는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직 수평이 맞지 않아서 꼭 나쁜 사진은 아닙니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사진은 보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촬영할 때 수직 수평 맞추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촬영하는 사진 촬영자의 위치가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좌우로 비껴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 있는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나 촬영자의 위치를 바꿔서 수직 수평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촬영하십시오. 그리고 수직 수평이 맞지 않게 촬영된 사진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스냅시드라는 사진 후보정 어플을 통해서 수직 수평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활용해서 내용이 좋은 사진이라면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은, 즉 비뚤어진 사진도 버리지 마시고 후보정 어플을 통해서 바르게 고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냅시드 어플을 통해서 비뚤어진 사진, 즉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사진을 수직 수평이 맞게 손가락 안으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스냅시드라는 어플을 터치해서 열어서 내가 작업할 사진, 즉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은 비뚤어진 사진을 가져오셔서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냅시드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촬영한 사진 중에서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즉 비뚤어진, 화면이 비뚤어진 사진을 손가락 안으로 뚝딱 바르게 고치는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스냅시드 어플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마트폰에서 스냅시드라는 어플을 터치해서 열고 작업할 사진을 함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시드 어플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냅시드 어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시드 어플은 여러분이 늘 아시다시피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나무 이파리처럼 생긴 이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어플이 열립니다. 바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사진을 가져오려면은 이곳을 터치를 하거나 열기를 터치하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열려면 아무 곳이나 탭하세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도 탭을 하면 바로 사진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화면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앨범, 갤러리에 앨범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재 열린 것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들이 있는 폴더가 열렸습니다. 카메라가 열려있죠. 만약에 다른 폴더를 열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이 이미지를 터치를 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터치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또 터치해도 되겠죠. 이 부분을 터치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카메라에서 촬영된 사진이 저장된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폴더에는 여러 가지 촬영된 사진이 있죠. 그 중에서 바로 제일 앞쪽에 있는 요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면 되겠죠.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이 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세로 사진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꽉 차지 않아서 보기가 좀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회전을 시켜서 가로 사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 작업 도구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 작업 도구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모습의 작업 도구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아래쪽에도 또 올리면 이런 숨겨진 작업 도구들이 많이 있죠. 내려서 이번에 작업할 것은 사진을 회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회전이라는 작업 도구가 바로 이쯤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회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회전, 그러니까 돌린다는 얘기죠. 회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작업 도구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이렇게 열렸어요.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작업 도구가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좌우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이걸 터치하면 좌우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좌우로 바뀌는 걸 터치를 해볼까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좌측과 우측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회전을 시키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한번 터치할 때마다 회전이 바뀝니다. 제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세로 사진에서 가로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를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로 사진에서 가로 사진이 완성되었으니까 이 작업을 완성해야 되죠.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늘 어떤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에 이 작업 체크 표시, 이 작업 완료 표시를 꼭 터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진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촬영된 액자 사진이 액자입니다만, 액자가 수직 수평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직 수평이 지금 맞지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액자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똑바르게 수직 수평이 맞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작업 도구를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를 터치해서 그런 작업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숨겨진 작업 도구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 도구가 있습니다만은 수직 수평, 이것을 고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작업 도구를 열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원근 왜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근 왜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근 왜곡,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원근 왜곡. 이 작업 도구를 터치하면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기에 이렇게 선택된 현재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사진의 크기, 현재 나와 있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바로 자유 변형입니다. 이 자유 변형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도구를 터치하면 됩니다. 이 도구를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 도구 자유 변형을 늘 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자유 변형을 터치를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어떻습니까? 화면이 이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변에 어떤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내 사진에, 내 기퉁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곳을 터치한 상태로서, 이렇게 움직여주거나 옆에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화면에 손가락이나 터치펜을 댄 상태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도 움직이고 또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움직여주시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사진이 바뀌는 거예요. 또 위로도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는 안쪽으로 슬쩍 당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당길 수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슬쩍 당길 수도 있어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당겨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이나 터치펜을 뗀 상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부터 해볼까요? 자, 이쪽부터 바깥쪽으로 화면에 손가락을 뗀 상태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움직여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진이 따라갑니다.
또 우측 쪽을, 우측에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진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비뚤어졌던 선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을 터치한 상태로서 바깥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고 있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좌측의 상단 쪽에 터치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진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제 완전 달라지고 있죠. 다시 이번에는 이쪽 가운데 쪽을 대고서 우측으로 쭉 밀어 보겠습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사진이 이제는 바른 사진이 돼 가고 있죠. 다시 이번에는 어느 쪽이 아니면 이쪽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수평이 다 맞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쪽을 조금 더 좌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넘어왔는 액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측의 액자의 틀이 좌측보다는 너무 좀 넓습니다. 이 부분이 넓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주면 되겠죠? 자, 조금만 당겨 보겠습니다. 자, 액자가 이제 거의 똑바른 액자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겠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아직은 비틀어져 있어요. 이것도 아직 비틀어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이나 위쪽을 움직여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이 좀 비틀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로 바깥쪽으로 조금씩 세밀하게 움직여 주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르게 됐죠. 바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부분이 다시 이 부분이 수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바르게 되겠죠. 자, 터치한 상태에서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도 움직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똑바른 액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액자가 비틀어졌던 또 세로 사진이었던 것이 가로 사진 액자로 뚝딱 바꿔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완전 바꿔졌죠. 액자가 완전 달라진 사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사진, 즉 비틀어진 사진을 바르게 쉽게 손가락 하나로 뚝딱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마음에 든다.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쪽 부분이 좀 맞질 않죠? 이쪽 부분이 좀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손을 대면 됩니다. 터치를 해서, 사진의 왼쪽에 윗부분을 대고 좀 바깥쪽으로 살짝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면. 이제 바르게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을 꼭 터치를 해서 작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 작업 완료 버튼입니다. 이 작업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했더니 이런 이제 액자가 사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처음에는 세로 사진이었고 수직 수평이 맞지 않았던 사진이 이제는 똑바른 액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쉽게 손가락 하나로 비틀어진 사진,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사진을 손가락 하나로 뚝딱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바로 마술봉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 귀하게 촬영한 사진이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다 해서 버리지 마시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진은 갤러리에 다시 저장하면 되죠.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또는 어떤 강의를 할 때 그 자료 화면으로서 충분히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뚤어진 사진보다는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사진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유하거나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스냅시드 어플에 남아있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이 작업 도구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화면이 별도의 창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공유를 터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장, 사진 사본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조금 전에 만들어진 사진이 나의 갤러리 중에서 앨범에 스냅시드라는, 즉 스냅시드, 영어로 스냅시드 예, 스냅시드 요 붙습니다.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생겨서 이곳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져왔던 원본 사진, 카메라에 있는 사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도 원본은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은 사진을 변형해서 바꾸어서 내 갤러리에, 앨범에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저장함으로써 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용도변경TV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나 어떤 방법 또는 유용한 내용들을 손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제 방송을 더 나은 방송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